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동입니다. 예, 오늘 폴리뉴스 폴리피플의 22대 총선 프로젝트는 경기 고양시 정의 이상동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상동 후보님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보좌관을 오래 하셨고, 그런데 보니까 또 선거도 몇 차례 나오셨네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2016년도에도 같은 지역구로 8년 전이죠. 그때 한번 출마를 했었고, 정치에 대한 뭐 회의랄까 반성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만둘 생각까지도 했다가 다시 좀 해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역구에 언제부터 좀 활동을 시작했나요? 제가 원래 8년 전에 출마할 때는 일산 서구에서 거의 한 10년 살았거든요. 살았다가 2016년에 고배를 마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을 일산에 다시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장남이라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유는 친구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네 아버지 돌아가신 곳이 이 집인데 난 못 떠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합가를 하면서 서울로 옮겼고, 다시 고양시 정에 대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힘이 압승했죠. 예, 그랬죠. 고양 특례시에서 시장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국힘으로 바뀌었죠. 계속 민주당 쪽에서 12년을 하다가 이제 국힘으로 저희 당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장이 같이 좀 비서실에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7월 18일부터 비서실장 일을 시작했고. 그럼 그 전에 국회 보좌관 하던가 하고 지금 고양 특례시죠. 특례시 비서실장으로 하니까 이제 행정도 아주 깊숙하게 이제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게 또 저의 어떤 본선 경쟁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원장관님이 이제 의원 시절 한 6년을 모셨어요. 원장관님이 3선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3선 해가지고 반 정도, 한 6년 정도는 같이 보좌관으로 제가 원장관님을 모셨고, 보좌관 생활 속에서 사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좀 해박한 뭐 이렇게 지식들도 좀 갖게 쌓이게 되잖아요. 쌓이게 됐고, 보좌관의 역할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회가 정치 훈련의 장으로서는 최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공관위에서 이제 가점도 주죠. 가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 올바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에서도 보면은 바깥에서 인재를 많이 찾잖아요. 뭐 훌륭한 분이다 뭐하다 하는데, 실제는 정치 훈련이 가장 잘 된 사람들이 보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좌관들을 공천을 주고 또 실제 의회로 국회로 진출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물 검증도 거의 됐다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은 이 세평이라는 것도 몇 개 의원실에 쭉쭉 연락해 보면은 체크가 다 되거든요. 검증이 다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6년 동안 그렇게 했었고, 이제 1년 5개월은 이제 비서실장으로 고양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또 파악을 하고, 실제 그 부서별로도 같이 논의할 때 직접적으로 같이 개입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알게 되죠, 사실. 이제 비서실장은 게 시장 업무를 보좌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시장 역할을 하는 업무를 다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보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현안이 뭡니까 지금 고양시? 지금 고양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이 배드타운으로 설계가 됐잖아요. 1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1기 신도시가 이제 배드타운으로 설계가 되면서 이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첫 번째 현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저희 GTX 노선이 깔리거든요. 이제 고양이라든가 이제 몇 군데에서 깔리면서 수도권 재편, 뭐 이게 이제 메가시티 이야기도 되고 뭐 서울 편입 이야기도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저희 고양시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죠. 서구. 여기의 문제는 뭡니까? 덕양구가 있고 동구가 있고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가 있는데, 서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덕양은 일단 빠지더라 뭐 차치하고요. 이 동구는 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같이 세팅이 됐는데, 그
한 5년에 걸쳐서 한 26만 세대가 들어왔거든요. 예. 일기 신도시가 저기 30년 전에. 그런데 동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개발이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지금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저희 서구 쪽은 개발 사업들이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절대 농지라든가 뭐 토지가 그 묶여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개발 여지는 많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동구보다는 낙후돼 있는 이게 이제 일산 서구 고양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면서 그래서 또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도 그렇다면 내가 한 번 더 발전시켜 보겠다. 동구보다 더 크게 확실하게 우리 고양시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실천적인 관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경제 자유구역 예. 유치 확정이 올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유치가 그렇죠. 올해 말쯤 아마 나오는데 예.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은 이제 늦어진 이유가 이제 그 연구 용역 발주가 늦어져서 그렇거든요. 예. 뭐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최종 지정되면은 우리 고양시의 이런 발전에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다면은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보완적이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그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일자리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뭐 이런 그 복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다 이거죠. 일기 신도시 재구축 이슈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이건 동구하고 서구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얼마 전에 10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을 하셨거든요. 서구는 아니고 동구인데 이 백송마을 5단지라는 곳인데 이 백송마을 5단지가 작년에 30년이 도래한 지역이에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30년이 된 그 노후화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겠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 문제로 계속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발맞추어서 또 노후도시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좀 11월 달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안전진단을 이제 면제하는 이런 영역들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선도단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범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는 건데 이 선도단지는 개별 단지가 아니고 통합 단지 형태로 몇 개 단지를 묶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 단지를 좀 광역화시켜서 많은 단지, 뭐 2-3개 단지를 떠나서 좀 많이 5개 단지 이상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선도 단지 지정을 받고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속도감 있고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통합 형태로 선도단지가 지정이 되어야지 개별 단지로 했을 때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광역화된 통합단지를 통해서 기반시설 또 같이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이제 1,400만이잖아요. 예. 사실 우리 전체 17개 그 광역 단체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이제 특례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곳이 있고 저희하고 이제 뭐 용인, 수원이 있는데 가장 열악합니다. 사실은 고양시가 저희 고양시가 재정 자립도를 보더라도 2022년 기준으로 한 32.8% 돼요. 그만큼 낮은 거죠, 사실.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행히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메가시티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킨텍스 A가 이제 노선이 연말에 이제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킨텍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킨텍스로 인해서 지금 메가시티 논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의 확장 개념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출퇴근 시간이 저희 킨텍스역에서 강남까지 2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GTX 들어오면? 저기 GTX가 들어오면은요. 그래서 집 같은 일기 신도시라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왜 거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고향은 왜 떨어지느냐. 일산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는 베드타운으로 설계가 됐고 하나는 서울의 확장이거든요. 분당은. 그래서 여기는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서울하고 교통도 좋거든요. 근데 저희는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교통이 편해요. 근데 서울로 가는 거는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해야지 아파트 가격이 싸잖아요.
편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베드타운의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GTX가 깔림을 해갖고 하나의 이제 베드타운을 탈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메가시티와 연동시켜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고양시도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발전의 이제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혈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희가. 그게 고양시 현실입니다. 그 내가 볼 때 시민들은 지금 우리 후보님의 그 방향에 대해 지지를 할 것 같아. 네. 베드타운에서 탈피하자.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여론은 어떻습니까? 자족도시, 베드타운 탈출이 이제 자족도시로 가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을 해요, 사실은. 저희 시민들도 이제는 이거에 대한 그 문제점, 해결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자족도시로 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 시민들도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 전 민선 8기가 1호 공약이 경제자유구역 위치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 1호 공약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 제가 묻는 질문은 요즘 이겁니다. 자, 국힘은 왜 본인을 공천해야 된다 보십니까? 제 경력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제 경력에서 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도 이제 두루두루 공부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잘 챙기고 그렇게 해왔다. 이런 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평소에 지향하던 정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 민민하고 잘 이게 부합되는 면이 있다. 제가 이제 실제 해보고 저를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를 이제 추천하시고 뭐 당 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의원, 국회의원들도 저를 이제 추천하는 분들은 제가 평소에 해왔던 지향해왔던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는 뭐 이상동이 적임자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에 쭉 계셨는데 보좌관으로 지금 22대 국회 이상동을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크잖아요. 정치 불신에 대해서.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른 언원 불일치가 지금의 정치 불신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 전문가의 의미도 사실은 말을 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고 기울여서 듣는, 사실 이게 이런 형태로 정치인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정치를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한번 보여주고 싶고 또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국민을 위하고,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정치인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만큼 국민들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같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현 정치인들은 너무 안 보여줬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늘 듣는 정치인, 제대로 듣는 정치인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자, 국회 가신다면 가장 만들고 싶은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계속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뭐 그 연령층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사실 많은 피해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돼야겠다. 그래서 지금 등기부를 갖다가 좀 전면적으로 좀 개편한다던가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정유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이 이 동방의 수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방은 바로 저희 대한민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사실 직전에도 잘 해왔어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계속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힘내라 우리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고양시민, 진짜 힘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동 파이팅!